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고요. 지은이는 한원채입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나왔고요. 2019년 6월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발행이 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저는 인근 도서관에서 빌려서 지금 보았습니다만은 이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한원채점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타이핑해서 모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이 책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북한의 실상에 의해서 그 북한의 그 실상이 너무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 책을 보시면은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따로 모은 글들을 소개는 해드리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 저자는 한원채 씨인데요. 이분은 1943년 함경남도 흥남시에 태어났고요. 조선인민군 후방총국 직속 길주 8퍼 연합기술소 설계원으로 재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펄퍼니까 종이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길주라 그랬습니다. 길주. 또 여기는 태어난 곳은 흥남 이래 되어 있는데 북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예. 여기 길주군이 있습니다. 길주. 그분이 재직해 있던 그 회사 직장이 있는 그 길주군, 여기가 길주입니다. 거기에서 설계원으로 일했다고 하죠. 이분이 국기훈장 2급 2개, 국기훈장 3급 3개, 이렇게 표창장까지도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으로는 기술 발명권 3개, 신기술 등록증 3개, 창의고안증 35개, 그 다음에 특수임무로는 1974년부터 정치보위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쓴 글인데요. 이 책의 그 배경, 이 책 내용의 그 배경은 1999년 8월에서 10월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한원채라는 이분하고 가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상당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원으로 그 다음에 표창장도 이렇게 받고 기술 발명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상류층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탈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했다가 잡혀서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고, 또 그 북송되어서 갇혀 있으면서 구류소라든지 구류장 그 다음에 감옥에 이래 갇혀 있으면서 받은 그 고통, 비인간적인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자기가 겪은 그 쓰라린 경험, 탈북 이후에 잡혀서 북송되어서 경험했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참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 주로 중국 국경과 인접해 있는 여기가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백두산이고,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만강이 흐릅니다. 두만강 이렇게 동해 바다로 흘러나가죠.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두만강이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압록강이지 않습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만강, 압록강. 그런데 이분은 이 두만강 유역에서 이제 여기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역에서 주로 경험했던 그것을 이제 장소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장소적 배경으로서는 바로 이 지역이 이 책의 장소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탈출해서 중국 연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써서 탈구한 다음에 여러 복사본을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출판할 수 있기 위해서 여부를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 오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잡혀서 북송되고 더 이상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면이 아니라 수면, 잠자게 만드는 그 주사, 그것을 낳아서 결국 이 사람이 생명을 이토록 북한 당국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원고죠. 같은 원고를 가지고 탈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2002년 5월에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 이전에 이제 이 원고를 맡기면서 조건으로 이 한원채 씨의 가족들, 가족이라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죠. 딸 둘과 아들 하나인데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금을 먼저 좀 대달라. 그리고 출판은
아직 이제 이 한원채 씨 이분하고 이분 부인이 북한에 잡혀갔는데 또 혹시 다시 이제 그 당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분에게 해가 가해질까 봐서 출판을 2002년으로 미루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조건 가지고는 당장에 출판하면 몰라도 1, 2년 후에 출판 하겠다는 약속, 할 수 있다는 약속, 그 다음에 미리 돈을 달라. 이걸 들어줄 그 출판사가 출판사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1동포 중에 한 분이 흔쾌히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맡아주고 약속한 대로 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으로 그 두 딸과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쓴 한은채 씨가 쓴 이 작품, 이 글로 인해서 그 두 딸과 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큰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어찌하든지 북한의 그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려서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예. 예, 제가 이제 이 책은 한국어로는 올해 6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해 6월 달에 출판된 것인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었건만 인민들에게 고깃국에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고 연불처럼 외우던 말버릇이 지금은 그 말조차 사라지고 계급투쟁이라는 창끝같이 예리한 말만이 온몸을 오싹오싹 자극하는 냉혹한 사회주의 조선에서 억눌리고 짓밟혀 살기보다 자유롭게 열린 환한 세상에서 잠시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의 장기라고 생각되었다. 예, 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조선 사회는 이밥에 쌀밥에 고깃국에 비단옷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했던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조선 사회는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옷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려 만 백성이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 평백성이나 간부나 할 것 없이 빈민을 구제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조선 안에 사는 백성의 아픈 냉가슴 어디서 풀 수 있으랴. 사람들은 못 살고 권세 없고 자유 없고 인간다운 생활이 마비된 그 근본이 누구의 탓인지와 전 세계 사회주의 대진영이 송두리째 무너진 원인도 다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성과 열악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나 사회주의가
자체 모순성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자체 모순성과 열악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성과 열악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나 수많은 조선의 인민들은 체제와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차고 아마 이게 아름차단 말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름차고 힘겨우니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것으로서 당국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비현실적인 존재를 깊이 인식했고 그랬습니다. 사회주의, 이게 조국이 이거 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 사회주의 조선의 비현실적인 존재를 깊이 인식했고 오늘의 조선과 내일의 조선에 대한 전도를 어렵지 않게 판단했다. 어렵지 않게 판단했다. 오늘의 조선은 존재하나 내일의 조선은 희미해지다가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나중에는 영영 사라지는 모습이다. 사회학의 범람과 사회학이 범람하고 있답니다. 북한 사회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사회학의 범람과 무능무례한 당국의 처사, 지천과 현실을 외면한 허망한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 이 주사파들이 아직도 득실득실하죠. 우리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김미영 씨 말에 따르면 전향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전향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도 전향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사파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살아본 사람 아닙니까? 현실을 외면한 허망한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붙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죠. 나로 하여금 탈북의 길을 재촉하게 했다 이 말이죠. 사회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대항하다 쓰러지면 모든 것이 허사이고 끝장이며 무모한 죽음뿐이다. 하기에 그 사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회를 등지고 탈북하는 것으로서 당국과 맞서는 것이 추세로 되는 것이다. 앞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탈북이라는 것은 북한 당국에 대한 하나의 저항을 저항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다 하는 것이죠. 죽으라 일을 해도 부가 없는 세상. 부를 창조한 사람이 그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부를 가로채는 자가 부의 향유자가 되는 사회. 이게 바로 사회주의 사회. 철저한 계급사회고 철저하게 노예사회, 빼앗아 먹는 사회. 상류층 몇몇 사람들이 전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사회. 이게 바로 북한 사회다 하는 것이죠. 사회악의 쓰레기통에서 사회 악취를 숨쉬며 사느니 차라리 그 속을 탈출하는 거기에 바로 나의 인생 철학이 있었다. 탈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생각난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이분이 국기훈장 2급 2개, 국기훈장 3급 3개, 그 다음에 자격증으로 기술 발명권 3개, 신기술 등록증 3개, 창의 고안증 35개.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았겠나. 평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부는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표현대로 죽으라 일을 해도 부가 없는 세상, 부를 창조한 사람이 그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부를 가로채는 자, 여기서 부를 가로채는 자 바로 당국자들이죠. 김정은이부터 시작해서 부를 가로채는 자들이 그 부를 향유한다는 것이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 땅에는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위정자들이 북한의 수천만 노예들이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 일가라는 노예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 말이다. 예, 이것은 그 추천사에서 그 책 앞쪽에 이 책 앞쪽에 보면은 추천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인 예, 추천사. 예. 이 추천사에서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되시는 이분이 한 말이에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 땅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위정자들이 북한의 수천만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 일가라는 노예주들과 참 표현 이렇게 잘했습니다. 노예주다, 노예주. 예. 김정은이와 이 일당들은 노예주들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노예주들을 걷어내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우리 백성 아닙니까? 헌법 제3조 4조에 따라서 북한은 우리 땅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리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 자유로운 남의 말을 자기의 귀로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세상, 남의 좋은 것을 자기의 밝은 눈으로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의 북조선이다. 아, 세상이여, 자유의 공간은 이다지도 좁단 말인가 한탄을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 회령시 보위부에서 주는 종이에 지금 이제 북송되어서 이제 북한 회령 봅시다. 회령, 여기 회령이 있죠. 예, 여기가 회령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혀 들어와서 아마 이 회령시에 있는 어떤 감옥에 또는 구치소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의 내용 같아요. 회령시 있지 않습니까? 회령시. 예, 회령시. 지금 여기에서 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령시 보위부에서 주는 종이에 글을 쓰자니 품질이 나빠 전혀 글이 되질 않는다. 표백 처리도 하지
않은 시커먼 종이인데다가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드문 종이면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종이 원료가 잘 고해되지 않아 단 섬유 뭉치가 그대로 붙어 있어 신경질이 날 지경이다. 지금 북조선에서는 정치 보위원들조차 이런 마본지 같은 트실트실한 미표백 지면에 글을 쓰는 형편이니 학생이나 일반 서민은 글 쓸 종이조차 변변히 얻어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1년간 살면서 한국의 KBS 사회교육방송을 많이 애청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탈북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그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방송, 라디오 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도 거기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어쨌든 KBS 사회교육방송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병사의 몸서리 나는 군대 구류장 생활의 처참한 내용은 구류장에 구치소에 이제 갇혀서 갇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병사의 몸서리 나는 군대 구류장 생활의 처참한 내용은 듣기만 해도 기절초풍할 정도였다. 인권의 불모지, 인권유린, 인권 침해의 왕국인 이 나라를 끝없이 통탄하게 되었다. 이것이 북한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내용의 상세한 내용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이 병사가 실제로 경험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인간 이하의 취급받던 그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조선 체제와 정치에 대한 비판과 불평, 불만은 북조선 사회에선 최대의 범죄로 취급되며 이 정치 낚시에 걸리기만 하면 영원히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하는 최대의 범죄자로 규정되었다. 이 정치 낚시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척 모두가 지옥의 가시밭을 걸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조선 정치 화폭이다. 그러기에 체제와 정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 훌륭하다 해야 하며 찬양하는 말 외에 그 어떤 반대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가고픈 대로 갈 수 있는 여행증 발급해주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여행증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양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 다른 외지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증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층 사람들만 평양에 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행하는데도 여행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우리는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해외에도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려면 이동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힘없는 인민들은 이런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기회를 노리다가 무임승차 여행수를 보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동하다 들키고 하면은 잡히면은 처벌받고, 역 구내로 들컹거리며 들어가는 화물 객차 소리는 자그마한 산골 역전 마을 여인네들의 귀를 자극했다.
어느새 나왔는지 연함한 명의 여인들이 화물객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빵 사시오, 사탕과자 사시오, 삶은 강냉이, 삶은 감자 하며 사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중국 변방대에서의 18일간은 괴로움과, 이제 다시 재탈북했어요. 여기서 148페이지인데 그 사이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다시 또 잡힌 그런 사건들이 몇 번 탈북을 여러 번 합니다. 이분이 하다가 탈출해서 또 탈북하고 또 탈북하고. 중국 변방대에서의 18일간은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민족적 멸시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지는 비분의 18일이었다. 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요. 멍둥이에 맞고 짓밟히고, 그리고 옷도 다 벗으라 그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다는 거죠. 나는 중국 만장 변방대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하여 반인권, 반인륜 책동을 전 세계 앞에 단죄한다. 예. 이 책을 읽어보면은 중국 변방대 이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보다도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더 악하게 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경남도 금사동에 있는 동생에게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식량을 지원받는데, 이것은 이제 책이 벌써 279페이지 이야기니까, 이제 탈출해가지고, 마지막 탈출이 이 장면입니다. 잡혀서 북송되어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 우리 말하면 경찰 조사, 이런 조사에 있지 않은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또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마지막 탈출을 한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함경남도 금사동에 있는 동생에게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식량을 지원받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했던 거죠. 쌀 배급 제대로 하는가 하고 물었다. 동생은 쌀 배급 타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소금 장사하면서 겨우 살아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쌀을 준다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 쌀을 준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다가 쌀을 줬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쌀 배급을 타먹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경남도 금사동에 있는 동생이 작년 11월부터 남조선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는데 북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물었더니, 당시에 이제 이 책의 배경이 1999년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이 1999년 8월에서 10월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강산 관광 이런 하고 관련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동생한테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는데 북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물었더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보가 차단된 상태, 언로가 차단된 상태, 그게 북한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남조선 농업 과학자들이 북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농작물 시험 재배 연구 사업하는 사실을 아는가 물었더니 역시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또 북조선 잠수함이 남해 바닷가에서 국군에 의하여
침몰된 사실과 동해에서 북조선 간첩배 두 척이 일본 해역에 들어갔다가 쫓겨온 사실을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금년 봄에 인민군 해군 함선이 서해 바다 북방 한계선 침범 사건을 아는가 물었더니 인민군대 북조선 해군이 남쪽 해군 함선들을 수많이 격침시키는 등 대전과를 거두었나라고 신나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인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흑백을 전도하는 조선 통치배들의 기만적 행위를 야속하게 생각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야속하게 생각하며 조선도 빨리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삶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있기를 바랐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가족을 데리고 언제나 그리워지는 마음의 기둥, 마음의 기둥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잡혀 들어가 버리고 결국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이제 탈출하지 못하고 소식이 끊겨버렸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이렇게 열망했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한국으로 가는 길을 과연 순탄하게 찾을 수 있을까? 언제면 한국행표를 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하며 창조하며 부를 쌓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며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며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며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는 억압사회, 벙어리 사회, 맹인 사회, 귀머거리 사회, 안전병이 사회로 울며 사는 사회가 오늘의 조선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합니다. 일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된 사회, 억압받는 사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죠. 이게 북한은 지옥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사회주의라는 신내나는 냄새를 피해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탈북의 길로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게 인간으로서 참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이런 차원이 아니죠. 실제 경험해 봤으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신내나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냄새를 피해서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탈북의 길로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 탈북에서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 이게 이들의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멸망의 서곡이 국경에서부터 저 멀리 내륙에까지 깊이 울리며 들어간다. 조선의 주체 사상은 또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주체 사상은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는 하면서도 현실은 사람을 가장 천하게 여긴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 오늘의 북조선이다. 오늘의 북조선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수족을 얽어매는 나라가 바로 북조선이다. 거리마다 꽃제비, 거지죠, 거지.
거리마다 거지가 눈물 짓고 다니며 굶주림과 허약으로 쓰러진 수백만 주민들에게 먹을 것도 돈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세상,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반역이요.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반역이요, 역적이요, 종파요 하는 반동딱지를 붙여놓고 가둬놓고 때리며 처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가면과 허위로 위선자로 탈바꿈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의 부패한 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사회주의가 어떤 곳인가, 북한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의 필봉 높이 들어 골마 터지는 독재 체제의 흠상을 세계 만방에 높이 외쳐 이 나라 백성의 운명을 구원하는 빗발이 되리라. 투사가 되리라. 주체라는 탈을 쓰고 주체 없이 흔들리는 백성들의 거센 흐름이 각성된 자유의 투사가 되어 독재의 깡패물이 짓뭉개 버리 깡패물이 짓뭉개 버리는 무한 궤도가 되게 하는 위력한 필봉을 드높이 지켜들리라. 이런 다짐을 이분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글이 그의 마지막 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접하면서 이 책 내용 속에 보면은 이 글을 편집하던 사람, 또 번역하던 사람, 일본어로는 번역해야 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느낌, 이 글을 접한 느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정말 눈물 없이 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하는 책, 이 책을 사서 보시든지 빌려서 보시든지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